방향성이 맞더라도 청산이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명확하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도 역시 그레이 새끼들은 팔았고, 최근 이제 블랙락에서 조금 매수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매도세가 조금 보여졌어요. 양매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홍콩 ETF로 인한 수요 증가 많이 남아있다. 또한 오늘 기준으로 정말 이제 이틀하고 3시간가량 남아있습니다. 바로 반감기인데요. 앞으로도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틀 동안은 딱히 좋아질 일도 그렇게 또 나빠질 일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낫겠습니다. 급락의 기준이 뭔가요? 저는 급락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그대로 풀이하면 급하게 하락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1억에서 9,450만원 수준 변동률로 치자면 기준점 1억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이걸 급락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급락이 되려면은요,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요런 게 급락이거든요. 요런 포인트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달 12월달 2022년 1월달 2월달 요딴 것들이 급락이고요. 이 급락은 아시다시피 계단식 하락 패턴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프로그램 매매들이 특정 지표에 다다르면 계속해서 매수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요거를 이제 단기 반등이라고도 하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급락 구간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차트를 보면 이게 급락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기존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조정 정도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급락으로 보이신다면 뭔가 차트를 좀 근시안적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승장에서 차트를 너무 짧게 보시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세에 반하는 내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물에서 롱이라고 하는 건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죠? 상승을 예측하고 내가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의미는 시장을 길게 보겠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거예요. 숏은 반대겠죠.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차트를 짧게 바라보시는 것이 내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현물이든 선물이든요. 그런데 상승장에서는요, 차트를 조금 길게 보셔야 되고요.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박스권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길게 보시고 진짜 하락장과 비교를 해보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급락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상승장에서 상승을 잡아내는 롱 주문보다는 숏 주문을 조금 주도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물려도 되는 주문은 결국 롱 주문입니다. 레버리지는 물론 관리를 하셔야겠죠. 롱 주문도 50배 100배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맞더라도 청산이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명확하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낙폭인데요. 낙폭이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상승 패턴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거래량 또한 낮습니다. 자, 지금의 거래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요, 팔 때도 많이 안 팔고요. 물론 이제 살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를 하락이다. 기준점 1억에서 플러스 5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어떤 투자 자산이 5%의 변동성도 없다면 그거는 투자 자산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가장 변동성이 낮은 투자 자산이 부동산일 겁니다. 심지어 부동산도 10억짜리 매물이 기준이라면 9억짜리 금매도 있고요, 8억짜리 7억짜리 경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로얄층에 뭐 로얄동이라고 해서 11억, 12억, 13억을 부르기도 하죠. 뭐 거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나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마저도 경우에 따라서 10%, 20%, 30%까지 유동성, 이 변동성을 보이는데, 하물며 지금 이제 막 탄생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 중인, 그리고 최근까지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다가 점진적으로 전 세계로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성장 중인 비트코인이 5% 정도의 변동성도 없다는 건 이거는 죽은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500만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500만원을 벌기는 쉬울지 몰라도 500만원을 모으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월 급여가 한 5천만원쯤 된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급여 근로자, 도시 근로자 평균 연소득을 확인해 보면 한 3,600만원 안팎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한 달에 300만원 내외가 중간값이란 얘긴데, 평균값이란 얘긴데, 그 300만원을 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한 100만원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5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한 3개월, 늦으면 4, 5개월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500만원을 모으는데. 500만원이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500만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에서 500만 원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일까요? 5%입니다. 5%. 급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횡보장세잖아요. 박스권 횡보라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은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이니까 상단도 갈 수 있고 하단도 갈 수 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는 살짝 요런 패닉셀도 나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중기 이동 평균선하고 유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틀 남아 있고요. 이틀 뒤에 단기적으로 롱 스퀴즈가 나올지 숏 스퀴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롱 스퀴즈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에 중기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V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한마디로 이 박스권에서 하단을 터치하고 약간의 패닉셀이 나오는 이런 구간,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베어 트랩일 것을 전제해 두시고 매수를 또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